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톡옵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회사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식을 주는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 강정원 누구죠? 국민은행장이 이 스톡옵션을 받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했었죠. 지금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스톡옵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톡옵션입니다. 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서 회사의 설립이라든가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회사가 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종업원이라든가 임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그 영업이익이나 장사를 잘해서 뭐가 됩니까? 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이익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잘 되면 주식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스톡옵션은 뭐냐면, 자, 회사가 현재 액면가가 5,000원인데 시장에서 7,000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 이제 임원이라든가 회사한테 주주들이 자, 너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를 발전시켜주면 한 주에 7,000원씩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이제 뭐 개인당 차이가 있겠지만 예컨대 10,000주를 주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회사를 열심히 운영을 합니다. 경영진은 그 다음에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가지고 이게 주식값이 회사가 좋아지니까 예컨대 30,000원이 됐다. 그러면 자 우리 상법에는 2년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2년 뒤에 30,000원이 됐다. 그러면 2년 뒤에 이 회사의 임원이라든가 경영진은 직원들은 자 자기가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해서 무엇도 받았죠? 월급도 받고 플러스 알파로 이 차익을 받았죠. 30,000원과 7,000원이면 7,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23,000원이 하나의 이익이 생겼죠. 이거를 10,000 주기 때문에 꽤 큰 돈이죠.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회사가 잘 되고 기존의 다른 주주겠죠. 회사의 주주가 있죠. 이 주주가 특별기를 하기 때문에 이 주주는 어떤 효과가 있죠? 자기가 그 당시에 7,000원짜리 주식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30,000원짜리 바뀌었죠. 그래서 주주도 승리하고 주주도 좋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서 회사의 성과를 높여서 주주에게도 유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회사의 경영진이라든가 직원에게도 유리한 동기부여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부여 대상자,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로서 회사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자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요건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고 요즘은 속칭 개나 소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에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어떠한 사람은 이 스톡옵션을 줄 수가 없느냐 10% 지분을 갖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대주주죠. 회사의 대주주에게 10% 스톡옵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회사 주식값만 올리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10%를 가진 대주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 두 사람의 규정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가족, 비속이면 자식이죠. 자식들에게 부여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기 자식을 회사에 임원으로 안 치고 스톡옵션을 왕창 부여하겠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안 된다. 행사 가격은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도는 10%를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서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회사가 100만 주가 발행되어 있으면 10만 주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가 많이 나오죠? 10% 이상의 가진 대주주는 스톡옵션 대상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한도는 얼마까지? 발행 주식 총수의 10%까지만 한도가 된다.
그럼 이런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냐?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돼 있으려면 이거는 정관 변경을 한다는 건데, 정관 변경은 무슨 결의? 특별결의. 특별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다 까무시죠? 특별결의 요건은 참석주주의 3분의 1, 그 결의 요건이 전체 발행 주정수의 3분의 1 이상. 이게 특별결의입니다. 여러분들 정관, 주총의 결의 중에서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다 생각나시죠? 보통결의, 특별결의 있는데, 특별결의는 뭐다? 중요한 사항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관 변경. 그래서 만약에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스톡옵션에다가 정관에 스톡옵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어떻게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총의 무슨 결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 특별결의 이제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방법은 신주인수권. 자, 갖고 있는 사람이,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7,000원에, 신주, 만주를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행사기간 2년이죠. 2년 이상 재임하고 재직해야 됩니다. 2년 지난 다음에 퇴임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스톡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해달라고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그에 의해서 계약상의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액면가가 5,000원이고 7,000원입니다. 시장에서 발행 계약 당시에는 7,000원이었는데 시장에서 현재 3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만주를 스톡옵션 행사를 부여를 했습니다. 7,000원대 이 당시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주식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서도 신주인수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차익이죠. 그래서 이 7,000원과 30,000원 차인 23,000원 곱하기 만주. 그럼 얼마죠? 2억 3천인가요? 이에 해당되는 만큼을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톡옵션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방법은 행사할 때 회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주식을 주거나 또는 뭐예요? 새로 발행해서 주거나 또는 시장에서 사가지고 줄 수도 있죠. 근데 시장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3만원인데 3만원 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사놓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차액만큼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상법에는 이제 신주 발행만 돼 있는데 이제 증권거래법이라든가 기타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혼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적어도 회사에 대해서 기여를 하려면 적어도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2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2년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신주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 다만 상속은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 신주를 발행한 경우는 돈을 납입해야 되죠. 얼마에? 7,000원에 납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3만원짜리를 7,000원에 납입을 함으로써 만주, 그러니까 7천만원이죠. 7천만원을 회사에다 납입을 하게 되면 주식 3만주를 주죠. 만주를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계속 갖고 있든지 그 주식을 시장에서 팔겠죠. 그 다음에 주식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에 매수대금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데 당연한 거고요. 이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의 대상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겠죠. 변경 등기를 하고. 왜냐하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신주 발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관 변경은 정관 기재사항에 뭐가 있다? 액면가, 그 다음에 주식수. 신주 발행하면 뭐가 올라가죠? 주식수가 늘어나죠. 주식수가 늘어나면 뭐 해야 된다?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 그쵸?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뭐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 자본이 증가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겁니다. 암기할 게 아니라 다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의 범위는 넘어가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 다니신 분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 또는 증권거래법 내용을 아신 분 물론 이제 그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가겠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그 이상 뭐 증권거래법 내용까지 공부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면 자, 대상은 이사감사 피용자, 그 다음에 증권거래법은 임원직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부유주주는 회사죠. 그 다음에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 협회등록, 상업투자 이렇게 있는데 다 요즘은 이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대상은 이사감사 피용자, 임원직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부여 제외 대상은 10%라고 했죠. 10% 대주주, 그 다음에 영향력 행사자, 그 다음에 직계정비소 이런 사람이 안 되는데 자, 최대주주, 이해관계, 특수관계인, 주주주주, 특수관계인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 기재사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주식, 자, 이거 보시면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을 정관에다가 기재를 해야만 이 주식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 서류는 이제 계약서만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이걸 열람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는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취득 한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있어서는 이 10%란 말, 그렇죠?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톡 옵션은 아무래도 저기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더 공부하셨으라 생각되고 스톡 옵션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신주 인수권과 관련해서 스톡 옵션 행사 방법 중에 하나가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스톡 옵션이 여기에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그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해서 자기 자본 조달 방법, 타인 자본 조달 방법, 그 중에서도 자기 자본 조달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주 발행. 신주 발행에는 보통 신주 발행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신주 발행이 있다. 보통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 특수 신주 발행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배웠고, 거기에 덧붙여서 스톡옵션을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조달 방법에는 사채가 있다. 사채에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특수한 사채, 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러한 경우 공부를 하셨는데,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거기에 대해서 사채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사에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은 변동이 없이 자본만 증가되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지만 나중에 추가로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에 비해서 회사가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고 돈이 추가로 납입이 되어야만 되는 경우, 거기에 의해서만 자본이 증가하고 재산이 증가한다. 다만 대용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사채에 들어갔던 돈을 신주 인수권으로 신주로 돌려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본은 증가하지만 재산은 증가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를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가 이제 자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지, 그게 자기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유리한지, 그 여러분들의 경영권이 두렵다라고 하면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자 부담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옳으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